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아직 뭐 이렇게 좀 진행 중이고 뭔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또 제안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그 첫 번째 발표자 우리 신부사장님께서는 저는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사실 밸류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되게 저희한테, 그리고 그 밸류체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교통 모빌리티, 퓨처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체계에서 상당히 좀 디스트럽티브하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좀 사실 좀 궁금한 게 가격이 얼마가 될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러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확장 사업을 또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사실은 뭐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 SKT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좀뭐 체감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구나라는 거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우리 그 LG 플러스에서는 확실히 너무 오랜 경험, 삼성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셔서 사실 IT의 조건, 이런 조건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체감 서비스의 어떤 그런 활성화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요소, 사실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가장 챌린지를 받는 게 이 서비스를 평가를 받았을 때 시민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역시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보면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뒤에 데이터 허브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서비스화 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시티를 한 20년 같이 했는데 보면은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또 세계 최초에 도전한다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 LG 플러스에서는 한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시고 또 또한 저명한 학자시로 또 월드뱅크에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까 뭐 템즈나 세느처럼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좀 주셨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내가 만약에 MP를 맡는다 그랬을 때 이것만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뭐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미래적인 얘기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공간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마트시의 시작은 공간에서 요즘 공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혹시 죄송하지만 뭐 양해하신다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하고 뭘 해보겠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지금 뭐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한강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가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상에서 볼 접근은 사실은 시간 내서 어떤 잡아서 약속을 잡아서 가는 행위지 뭐 일상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물론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몇몇 분들은 또 쉽게 또 쓰시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환시키는 기회.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또 한강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주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도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제 주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사람의 취향마다 다른 정원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공간이라면, 그런 경제 활동은 그것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는 공간들인데 이것들이 적절히 이제 배합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분리 및 믹스가 적당히 돼 있어서 활기참과 정온함과 그런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점이라면 다양성이라는 건데 어떤 새로움, 다양성, 뭐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일 수도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이제 한강에서 앞으로 기대한다면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쭉 정원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어떤 뭐 죽어도 일단 기왕에 또 있고 그런 뭐 좀 더 액티브한 그러면서 또 생태가 이렇게 적절히 믹스앤 매치가 구성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움 뭐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나 쉬운 다닐 수도 있고 건너가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정원함을 원할 때는 뭐 이런 데 좀 있다가 뭐 이제 좀 뭐 어번 도시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뭘 즐기고 싶으면 거기 가서 뭐 어떤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즐기고 일상과 뭐 경제 활동도 하다가 또 이제 자연과 가까이 있고 싶을 때 또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체험들 그래서 땅 속에 아니 땅 위에 부분하고 이제 땅하고 이제 붙어 있는 수상 공간이 이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통수단의 어떤 도로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말고라는 거 말고, 그게 사는 공간의 일부로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동 뭐 서울시에서는 원래 이제 여의도 항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는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강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그 말했던 게 편리한 IT, 뭐 심미적 IT, 그리고 혁신 IT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편리한 IT하고 뭐 그런 심미적인 IT는 앞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고려되었으면 하는 거고 사실 혁신 IT라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시민이 그렇게 체감해서 만족하는 거에 너무 올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나 혁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차세대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방향성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혁신, 그러니까 그 방향성,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산업의 목표가 있을 때 그 과정에서 그걸 적용하고 거기서 이제 편리와 어떤 심미적인 것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약간 형이학적으로 내려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지금 많은 스마트 시티 뭐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마트 시티 산업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 말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어렵지만 지금 이제 화성이나 어떤 달나라에 가기 위한 어떤 우주의 신도시에 대한 고민들의 어떤 산업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 시티가 IT 혁신을 도입해서 뭔가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거였다면 다음은 어떤 나라의 다음 새로운 신산업에는 반드시 IT 기반의 도시 개발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실증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스마트 시티를 이제 중동이나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듈러 건축이라든가 3D 프린팅을 통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실증의 장소로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지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좀 혁신으로 가지. 이제 지금 물론 제가 말했지만 어떤 편리함, 뭔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만족 거기서 좀 계속 된다면 이게 방향성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이 거기서 정체가 된다면 좀 이게 식상하게 되고 이게 뭔가 좀 서비스의 혁신이 오히려 안 되고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항상 스마트시티 얘기할 때 나오는 두 개의 얘기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은 사실은 뭐 유럽도 그렇고 보면은 이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도 좀 바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어떤 스마트시티의 어떤 현 주소에서 미래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패러다임이 분명히 시프트가 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좌표를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계속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SKT의 신 부사님께서는 또 새로운 UAM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한번 말씀을 듣고 아까 가격도 좀 네. 예. 뭐 저희도 통신회사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시티하고 뗄래 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UC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당장에 여기 지금 이 건물 1층인가요? 거기에 그 CITS 센터도 그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같이 해왔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그 커넥티비티가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거에 뒷단에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커넥티비티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까 뭐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과 그다음에 뒷단에 백엔드 단에서의 이제 데이터 허브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뭐 이 ICT 기업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특히나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뭐 그 사람이 밀집할 때 그런 그 밀집도를 사실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밀집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백엔드 단에서의 ICT 기술들이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활용이 될 거고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사실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역할을 계속 뭐 그 ICT 기업들이 많이 해 나가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뭐 AI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그 데이터 분석 쪽에 AI도 있지만 비전 AI 쪽 특히나 도시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능형 CCTV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서울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CCTV를 도입을 해서 통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AI, 그러니까 비전 AI 분석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냐.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요즘 뭐 보면은 그 영화에서 저희 보듯이 뭐 대부분 사실을 찾기로 하면은 대부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비전 AI 기술들이 도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시티가 계속 고도화될 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그 UAM이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이제 교통 영역에서의 하나의 그 혁신 아이템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 그 플라잉카라고 그래서 뭐 영화에서 예전에 보던 게 이제 현실화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년 정도 뒤면은 한강 노선에서 맨 먼저 이제 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아까 뭐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거꾸로 이렇게 지금 택시 타시면은 1km에 대략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시는지요? 1km 가는데 대략 1불 정도 합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1,200원, 1,3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를 탈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범 택시를 타시면 그거보다 한 뭐 1.5배 조금 더 되죠. 2배는 좀 안 되고. 근데 저희 뭐 이제 그 앱에서 뭔가 그 블랙이나 뭐 카카오티 같은 경우 보면 블랙이나 아니면은 벤티 뭐 이런 차를 부르시면 2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킬로미터당 한 3달러가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UAM에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지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정도 수준 뭐 많게는 5달러, 3달러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뭐
뭐 한 60분 걸리는 거리가 우리가 티맵 찍으면 뭐 이렇게 어디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강남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는데 그거 타면 한 10분밖에 안 걸린다,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세이브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분들한테는 하여튼 좋은 그런 멘트셨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사실은 그 스마트 시티 물론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도 있지만 제가 좀 세 분께 한번 듣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어떤 서울의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되게 좀 미래상인 것 같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한강에 꼭 국한돼서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많은 도시들을 보셨고 우리 또 두 분 또 기업에 계신 분들도 해외에도 뭐 이렇게 출장도 가보시고 다 그랬을 때 서울에서의 어떤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 부사장님부터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는 그 가장 큰 뭐 물론 뭐 편리하고 그다음에 뭐 안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는 결국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에너지 기후 변화 등등의 이유로 뭐 늘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뭐 이런 피해라든가 기후에 관련된 재난들이 결국에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관련된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물론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물론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뭐 편리, 뭐 교통 다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런 그 넷제로를 만들어가는 도시,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상에서 사실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있고 활동의 공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길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사실은 보면은 뒤인 것 같습니다. 그 뒤 순서가 후순위로 늘 그렇게 가는 것은 물론 뭐 넷제로 이렇게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린 뭐 스마트 시티, 그린 뭐 테크 얘기들이 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얼마나 그 도시에 이렇게 구현이 되고 필요한지 사실 그게 좀 늘 뭐 한 2순위, 3순위, 4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1순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물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사실 비용이거든요. 누가 그 비용을 사실은 감당할 거냐의 문제로 늘 귀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스마트 시티 도시가 됐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그 슈퍼 시티즌 앱이라는 거를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사는 사람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시티즌이었었지만 사실 뭐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뭐 AR이니 메타버스니 이런 걸로 통해서 세계에서도 마치 그 서울의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적 기반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서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는 어떤 디지털로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뭐 진짜는 아니지만 어떤 서울 시티즌십을 가지고 이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서비스들이 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과정에서 좀 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기후 변화도 심해지고 그걸 이제 아까 넷제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응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뭐
두 개를 꼽자면 기후하고 인구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인데 인구는 좀 복잡하니까 이제 그 일단 기후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가 무슨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이제 에너지가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에너지를 조달하는 과정과 비용이라는 게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사회적 비용도 환경적 비용도 이제 비싼 행위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 한 1, 20년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서울 포함해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값싸게 살아왔던 시대가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깝게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점심 먹으러 나가면 한 뭐 10,000원 이상은 뭐 설렁탕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시대가 됐는데 사실 뭐 10여 년, 20년 전에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렇게 놀랬던 기억이 나고 뭐 더 나가서 거기는 수도료라고 하죠. 물값 뭐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대한민국보다 1,500배 이상씩 비싸고 4-5배씩 비싸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저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뭐 계속 적자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도 있고 환경적인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 큰 숙제인데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상상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한강도 뭐 봤지만 한강이 이제 물이 있고 물의 용량이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여름에도 시원하죠. 물이 이제 바깥이 30도일 때 그건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니까 10도대를 유지하니까요. 또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열을 교환하는 방법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강물을 활용해서 냉방을 좀 일정 정도 1, 2도라도 떨어뜨려 주면 어떨까라는 상상 또는 반대로 난방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던 이게 굉장히 큰 자원 그것도 이제 자원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제 열을 담아두는 자원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양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좀 들어보셨겠지만 전기 남을 때 퍼 올렸다가 내리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부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이제 서울을 넘어서서 좀 세계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를 한다면 제가 이제 해보고 싶다면은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모빌리티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뭐 본능이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확장을 해서 만약에 서울에 교통카드 하나를 갖고 뭐 아시아 아무데나 가도 그 교통카드로 다 다닐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얻어지면 자유로움이 굉장히 증가를 하겠지. 이동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은 환전하거나 그 카드를 사거나 뭐 남거나 그다음에 뭐 복잡하긴 하거나 현금이 있어야만 하거나 뭐 앱을 해야 돼. 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일종의 뭐 원패스 같은 게 만약에 해서 그러니까 서울이 주도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좀 깔아서 어디든 그걸로 가면 다 이동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오는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뭐 여기서 베트남 여기 또는 베트남에서 태국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빌리티를 주관을 하는 리드하는 선도 도시자 기관 이런 것들을 해보는 노력 같은 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러면은 뭐 동북아시아든 아시아의 그냥 교통을 이제 다 관할하는 이제 이런 그런 의미의 신산업이자 그런 의미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에만 계속 우물안 개구리에 있는 것보다는 자꾸만 나가서 이제 저희가 협력도 하고 그런 것들도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가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아까
시민의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또 이걸 갖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SK텔레콤 포함해서 현대자동차도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늘까지 확장이 된 상태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변화를 하려고 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서울시와 일을 할 때 아니면 이제 국가랑 일을 할 때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규제 완화랑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두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좀 그걸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서울시에 꼭 이런 것들은 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이런 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좀 서울시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 부사장님부터 먼저 할까요? 갑자기 규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 UAM 제가 저희 중에 하고 있는 UAM 관련해서는 사실 뭐 공역 비행 금지 구역이 서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국토부나 과기부나 이쪽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결국에 국방부하고에서 저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제 당연히 시하고의 협조 사항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UAM 관련해서는 뭐 아까 이제 한강에 첫 번째 그 루트가 생길 것 같고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한강 저기 김포공항부터 한강 잠실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해서 초기에 이제 버티포트가 조만간 지어질 거고 그렇게 될 텐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서울시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국토부를 포함해서 같이 좀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제안 뭐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사실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CITS를 저희가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가망을 굉장히 거의 100%에 가깝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선의 자가망을 그런데 이제 그것들만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빌리티, 그러니까 무선에 의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CCTV라든가 지능형 CCTV라든가 특히나 지금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이 물론 뭐 상당 부분 지능형 CCTV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태원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비전 AI 기술이 조금 더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밀집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과 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들을 만들어가면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이고 결국 안전한 도시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런 부분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짜 현재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뭐 아까 4차 신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지자체나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뭐 AI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뭔가 지금 혁신하는 서비스를 계속 내고 있긴 한데 어떤 큰 그림에서의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그 스마트 시티 방향성에 대한 게 지금은 좀 이 현장에서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서울시나 좀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좌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말씀. 지금 약간 그런 실질적인 피로도가 조금 많이 그 중소기업이나 지자체나 다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밀라노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곳에서 보니까 이런 IT 기업들이 좀 이렇게 뭔가 메이저 커미티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떤 큰 협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혁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시나 이런 데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협의에서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서 뭔가
업체들을 소싱하고 뭔가 제안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실제 실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결국은 이 생태계에 그게 필요한데 이런 IT 기업들, 스마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 실증할 수 있는 기회,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그것들이 사실 되게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스마트 서비스와 디자인이 밀결합된 그런 제품이나 프로덕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뭔가 서울시가 사실은 이제 디자인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실제 할 수 있는 기회들 실제 디자인 업체와 IT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같이 접목해서 뭔가 혁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하나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활용, 응용, 뭐 그게 뭐 밀집도를 파악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데이터,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하려면 서비스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뭐 하려면 이제 그걸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붙는데 사실 이거는 미답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면 부탁드리면 이제 이런 미답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게 리더십. 그러니까 선도하고 선구, 그러니까 없었던 거기 때문에 또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영역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제도화돼서 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 내지는 새로운 뭐 그게 재산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용권일 수도 있고 뭐 얼마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뭐 당면한 데에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 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리더십의 역할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헤쳐 나가야 되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고 그런 거를 풀어서 이렇게 그 과정 자체가 뭐 사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데이터의 어떤 획득, 사용, 이용,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시범도 좋고 정리적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클리어해져야 이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분명치 않거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물꼬를 좀 트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지금까지 뭐 국가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뭐 분석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사실은 이제 지자체 중심의 그 데이터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생활 체감형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관리 차원의 관점에서의 이런 국가 데이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되게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그 발표도 해주시고 또 패널도 해주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레이트 한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스마트 시티와 함께 그려가는 그런 한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깁니다.